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만들었었던 어카운트 클래스 볼게요. 어카운트 클래스에서 저희는 생성자까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어카운트의 정보를 출력할 수 있는 void 메서드, info라고 하는 메서드 하나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죠. 어카운트라고 하는 클래스는 굉장히 간단한 클래스이고요. 간단하게 계좌번호를 int 타입으로 저장을 할 거고요. 밸런스, 즉 그 계좌에 있는 잔액을 역시 마찬가지로 더블 타입으로 저장을 하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생성자는 디폴트 생성자는 일부러 만들지 않았고요. 저희가 파라미터 두 개를 선언한 그 생성자를 만들어서 첫 번째 int 타입의 파라미터를 계좌번호에 저장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 두 번째 더블 타입의 파라미터를 밸런스에 저장하도록 해서 계좌번호와 그리고 잔액을 초기화할 수 있는 그런 생성자를 만들었습니다. info라고 하는 메서드는 뭐 별다른 게 아니고요. 단순하게 출력문 4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 중간에 있는 2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좌번호, 어카운트 넘버와 밸런스, 잔액을 출력해준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는 테스트를 해봤죠. 생성자를 호출해서 객체를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출력을 했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메모리 모델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바가 관리하는 메모리는 자바 런타임이 관리하는 메모리는 크게 3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메서드 영역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메서드 영역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스택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메서드 영역, 스택 영역, 그리고 힙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죠. 메서드 영역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만든 소스 코드들의 바이트 코드, 그러니까 기계어로 컴파일이 된 그 바이트 코드들이 저장되는 곳이 메서드 영역입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하겠지만 스태틱 변수들이 저장되는 공간도 메서드 영역이에요. 메서드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스택 영역은 지역 변수들이 생겨났다가 사라졌다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메모리 영역이 스택 영역입니다. 그리고 힙이라고 하는 영역은요. 힙이라고 하는 영역은 그 인스턴스들을 생성할 때 인스턴스들을 생성하는 메모리 공간이 힙입니다. 자, 그럼 여기 7번째 라인을 보시면은요. 7번째 라인을 보시면 지역 변수가 하나가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역 변수의 타입을 보시면 기본 타입이 아니에요. 불리언이나 인트와 같은 그런 기본 타입이 아니라 클래스, 참조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런 참조 타입 같은 경우에는요. 스택에 메모리를 딱 주소값을 저장할 수 있는 만큼의 메모리만 딱 확보를 해요. 64비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게 64비트일 거예요. 8바이트. 그래서 여기 그 주소값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크기만큼, 메모리 그 바이트 크기만큼 스택 영역의 메모리를 확보를 하고요. 여기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어카운트 1번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거기에는 무엇이 저장이 되냐면 오른쪽을 보시면은요. 오른쪽을 보시면 객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객체를 생성하고 있으니까요. 메서드 영역에 클래스에 대한 설계가 있을 거예요. 어카운트라고 하는 클래스는 어카운트 넘버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설계도가 있어요. 그럼 그 설계도대로 필요한 메모리를 어디에다 확보하는 거냐면 힙에다 확보를 하는 거예요. 어카운트 넘버는 인티저니까 4바이트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밸런스는 더블 타입이니까 8바이트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4바이트, 8바이트 이렇게 해서 12바이트의 메모리를 힙에
확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메모리를 확보한 다음에 그 생성자가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생성자가 하는 일은 여기 전달된 값들을 하나는 넘버에, 하나는 밸런스에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생성까지가 끝나는 거고요. 이 인스턴스가 생성된 곳에 주소값이 있을 거예요. 그 주소값을 지역 변수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역 변수는 언제든지 이 주소값을 가지고서 그 인스턴스, 메모리에 생겨난 객체를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카운트 1번이라고 찾아가게 되면 어카운트 1번은 계좌번호가 1, 2, 3, 4, 5, 6이고 잔고는 1000원이 있는 그런 계좌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인포를 호출하게 되면 인포를 호출한다는 얘기는 어카운트 1번이라고 하는 지역 변수가 가리키는 거. 어카운트 1번이 가리키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흰 메모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 흰 메모리를 찾아가서 인포 메서드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포 메서드에서 사용하는 변수들 있죠. 한번 볼까요? 인포 메서드에서 사용하는 변수들을 보면 어카운트 넘버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 밸런스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이건 전부 다 어디 있는 변수를 가리킨다? 인포 1번에 있는 변수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좌번호가 1, 2, 3, 4, 5, 6이 나오는 것이고 밸런스가 1000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밑에 있는 두 번째 계좌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계좌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바 런타임은 자기가 OS한테 할당받은 그런 메모리를 메서드 영역, 클래스의 바이트 코드가 올라가는 메서드 영역, 지역 변수들이 저장되는 스택 영역, 그리고 인스턴스들이 생성되는 힙 영역, 이렇게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관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 이제 우리가 만들 거는 뭐냐면 입금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 거예요. 입금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 거고요. 메서드는 퍼블릭으로 선언을 할 겁니다. 리턴 타입은 입금 후에 잔액을 리턴할 거고요. 잔액이라고 하는 변수를 보시면 무슨 타입이냐면 더블 타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잔액을 리턴하는 함수라면 당연히 리턴 타입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더블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더블. 리턴 타입 다음에 메서드의 이름을 써주는 거죠. 디파짓. 그렇죠? 메서드의 이름은 리턴 타입 다음에 써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메서드가 하는 일. 설마 위쪽에서도 오타가 있었나요? 메서드가 자기가 담당한 기능을 할 때 필요한 값이 있느냐? 그러면 파라미터를 선언하셔야 돼요. 그렇죠? 입금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를 입금할 거냐라고 하는 얼마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얼마가 더블 타입의 어마운트죠. 자, 그러면 리턴 타입 됐고요. 메서드 이름 됐고 파라미터 선언까지가 됐습니다. 이제 중괄호 안에서 메서드가 해야 될 일을 만들 차례죠. 여기까지가 메서드의 뼈대예요. 할 일은 뭔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밸런스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어마운트 더하는 거죠. 이걸로 끝이잖아요. 그죠? 물론 여기 디스는 빼셔도 됩니다. 디스는 없어도 돼요. 얘 코드는 뭐랑 같은 거예요? 밸런스에 어떤 값을 저장을 할 건데 어떤 숫자를 저장할 거냐면 가지고 있었던 밸런스에
가지고 있었던 밸런스의 어마운트, 이 어마운트를 더해서, 그죠?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은행 잔고에 입금할 금액을 더해서 그거를 무슨 변수에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밸런스 변수에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이걸 간단하게 사용한 연산자가 이거죠. 자, 이렇게 하면 밸런스가 늘어났겠죠. 밸런스가 증가가 됐을 테니까 우리는 밸런스를 뭐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리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입금 후에 잔액을 리턴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만 리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어려운 거 없죠? 그렇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기서 디스라고 명시할까요? 제가 디스라고 명시할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밸런스를 변화시키는 거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밸런스를 리턴하는 거다. 그런 의미로. 혹시 디파짓에 대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테스트는 한꺼번에 할게요. 자, 그러면 출금입니다. 자, 출금도 메서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메서드를 어떻게 만드시면 되냐면 퍼블릭. 리턴 타입이 밸런스를 리턴하는 거니까 더블 타입. 메서드의 이름은 withdraw라고 하기로 했고요. 얼마를 출금할 거냐가 필요해요. amount. 근데 amount가 무슨 타입이에요? 더블 타입입니다. 그렇죠? withdraw라는 메서드는 더블 타입의 숫자를 하나 전달을 받으면 더블 타입의 숫자 하나를 리턴하는 메서드인 거예요.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밸런스를 빼기를 하는 거죠. 얼마를, amount만큼을 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어디에다 저장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밸런스에다 저장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주된 역할이고요. 이게 가장 주된 역할이고 리턴이 그게 크게 의미는 없지만 우리가 밸런스를 리턴하기로 했으니까 잔액을 리턴하기로 했으니까 밸런스를 리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출금. 코드 간단하죠. 너무 간단하죠. 만약에 여기를 보이드라고 했으면 이거 한 줄로 끝났을 거예요. 보이드라고 했으면. 자, 입금하고 출금만 먼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금하고 출금만. 메인 6번으로 갈게요. 메인 6번으로 가서 어카운트 1번에서 어카운트 1번에 자 1,000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10,000원을 한번 입금해 볼까요? 10,000원을 입금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럼 최종 결과는 계좌번호는 똑같은데 거기에 얼마가 있어야 되냐면 11,000원이 있어야 돼요. 그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카운트 1번에서 무엇을 하겠다? 이젠 점을 찍으면 그죠? 어카운트 1번에서 점을 찍으면 멤버 변수도 보이고요. 또 뭐도 보여요? 디파짓 예금하는 것도 보이죠? 그 다음 밑에 안 보이지만 요거 스크롤링 하면 밑에 아마 withdraw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여기가 알파벳 순서로 보일 거여서. 그래서 우리가 입금하는 메서드는 deposit 이렇게 만들었죠. amount. 제가 컨트롤 스페이스를 했어요. 이거 전부 다 치지 않고요. 어떻게 했냐면 deposit 하고서 여기까지만 타이핑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이클립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게 지금 있죠. 무엇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있냐면 지금 사라져 버렸는데 위쪽에 어마운트의 타입이 더블이다라고 알려주는 말풍선이 있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뭐가 있냐면 아래쪽에는 그러면 이 어마운트라고 하는 변수 대신에 어떤 값을 넣을 수 있느냐 0이라고 하는 값을 넣을 수 있다. 0이 기본값이니까. 뭐 그리고 그 이외에 뭐 다른 값들도 넣을 수 있다. 뭐 이런 힌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힌트를. 어마운트 자리에 쓸 수 있는 값의 종류 그런 것들을 힌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얼마 넣기로 했냐면 10,000원 넣기로 했어요. 10,000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마 요게 가능할 거예요. 사람은 천 자리마다 쉼표 써가지고 구별하죠. 숫자 표시할 때. 그러면은 조금 더 읽기 쉽잖아요. 그죠? 근데 컴퓨터는 우리가 자바에서는요, 쉼표를 쓰면 안 돼요. 숫자와 숫자 사이에 쉼표를 쓰면 안 돼요. 대신에 언더스코어로 그 긴 숫자들을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1000자리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숫자가 많이 커지게 되면 한눈에 읽기 쉽게 만들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정말로 입금이 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입금이 들어갔는지 인포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실행. 네. 1, 2, 3, 4, 5, 6이라고 하는 계좌에는 이제는 11,000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1,000원밖에 없었는데 예, 10,000원을 입금을 했더니 11,000원이 됐어요. 잘 됐죠? 그렇죠. 코드가 흘러가는 흐름을 잠깐 좀 보죠. 흘러가는 흐름을 잠깐 좀 보면 여기서 디파짓 호출했죠. 디파짓 호출했는데 그럼 디파짓이 정의된 곳으로 갈 거예요. 정의된 곳은 어디냐면 여기에요. 자, 여기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이런 일을 하고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밸런스를 먼저 찾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밸런스, 누구의 밸런스예요? 누구의 밸런스다? 그거는 메서드를 호출한 사람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메서드를 호출한 객체를 봐야 되는데 호출한 객체가 어카운트 1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디스.점 밸런스는 어카운트 1번의 밸런스랍니다. 어카운트 1번의 밸런스는 1,000원이었고, 그죠? 거기에다가 여기에는 얼마를 넣었어요? 여기에는 10,000원 넣었죠. 그렇죠? 우리가 인풋으로 투입한 게 10,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더하기 10,0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결과가 밸런스의 최종 결과는 11,000원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그죠? 네. 출금도 마찬가지예요. 출금도 보시 어카운트 1번에서 어카운트 1번에 3,000원만 빼볼까요? 3,000원 출금 어떻게 하면 돼요? 어카운트 1번이 무슨 기능을 사용한다? withdraw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한다. 옆에 설명도 나오죠. withdraw는 출금인데 잔액 밸런스를 금액 어마운트만큼 감소시킬 거다. 그래서 어마운트가 파라미터로 있어야 된다. 리턴하는 거는 출금의 잔액을 리턴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서 호출하시면 돼요. 3,000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3,000원. 11,000원에서 3,000원 빼면은 8,000원이 되겠네요. 그죠? 8,000원. 다시 한번 어카운트 1번에 인포 보시면 얼마? 8,000원. 맞죠?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withdraw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했는데 누가 호출하고 있냐면 어카운트 1번이 호출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메서드로 들어가 보면 withdraw에서 withdraw 메서드를 호출할 때 투입한 금액은 3,000원을 출금해 주세요라고 했고 어카운트 1번이 호출했는데 그러면 어카운트 1번이 가지고 있었던 밸런스는 얘가 어카운트 1번, 그죠? 11,000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withdraw가 하는 일은 11,000원에서 그 호출할 때 투입된 어마운트 3,000원을 빼는 거죠. 그래서 8,000원입니다. 리턴 8,000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인포를 호출했을 때 위쪽에서 인포를 호출했을 때 여기에서 밸런스는 디스.점 밸런스니까 3,000원이 줄어든 8,000원이 보이는 거죠. 네,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면 돼요. 어카운트 생성하고
생성한 어카운트에서 메서드, 디파짓이나 withdraw 같은 메서드를 호출해서 결과들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냐면 이체, 송금 기능이에요. 송금 기능. 이체. 어카운트 1번에서 어카운트 2번으로 송금하든가 어카운트 2번에서 어카운트 1번으로 송금을 하든가 그걸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메서드를 어떻게 만드셔야 되냐면 일단은 퍼블릭. 자, 리턴 타입은 리턴 값은 무조건 true를 리턴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무조건 true를 리턴하기로 했으니까 리턴 타입 뭐라고 해야 돼? boolean이라고 해야 돼. boolean. 그리고 메서드 이름은 transfer. 자, 그리고 파라미터. 제가 다 힌트 다 드렸잖아요. 하나는 더블 타입의 amount, 얼마를, 그죠? 얼마를. 그 다음에 어카운트 타입의 to라고 하는 파라미터. 누구에게, 그죠? 얼마를 누구에게. 자, 그러면 transfer, 더블, amount, 얼마를, 어카운트, to, 누구에게. 이게 우리가 만들 메서드고 무조건 true로 리턴하겠다. 그러니까 원래 진짜로 은행에서 하는 그런 일을 하려면 트랜스퍼는 뭐 비밀번호가 맞느냐, 상대방 계좌번호가 맞느냐 등등등등 다 확인해서 금액까지 완전하게 이체가 됐을 때는 true. 만약에 뭐 비밀번호가 틀려서 이체가 안 된다거나 그러면 false. 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겠죠. 구현을 할 텐데 우리는 그냥 일단 무조건 성공했다 치고 무조건 true로 리턴하겠다. 뭐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리턴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리턴이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이런 파라미터들을 가지고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이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체는 두 가지죠. 뭐예요? 나의 계좌에서는 내 계좌에서는 뭐예요? 출금이 되는 것이고, 그죠? 내 계좌에서 출금. 그 다음에 상대방 계좌에서는 상대방 계좌에 입금. 이게 이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를 이체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얼마가 내 계좌에서는 빠져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금액이 상대방 계좌에는 입금이 돼야 되는 거죠. 두 가지 일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트랜스퍼에서는. 이거 말고 더 있나요? 없잖아요. 자, 그러면 아마 이렇게 하신 분들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 계좌의 밸런스를, 내 계좌에는 밸런스가 있잖아요. 내 계좌의 밸런스를 빼기 얼마만큼? 어마운트만큼. 이게 1번이에요. 내 계좌에서 어마운트만큼 빼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상대방 계좌. 자, 상대방 계좌 어디 있죠? 상대방 계좌 어디 있을까요? 투잖아요, 투. 이 메서드를 호출하는 클래스에서 이체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누구에게라고 하면서 어카운트를 줄 거란 말이에요. 어카운트 1번인지 어카운트 2번인지 객체를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왔다고 치고 우리는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 to 이게 상대방 계좌. 그 계좌에서 점 찍어 보세요. 그럼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오죠? 상대방 계좌에 있는 어카운트 번호와 상대방 계좌에 있는 밸런스, 잔액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점 찍으면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어카운트라고 선언했으면. to라고 하는 변수는 어카운트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은요. 어카운트 타입이 되는 거예요. 어카운트 타입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변수를 가지고 있다? 어카운트 넘버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고 또 무슨 변수를 가지고 있다? 밸런스 변수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다가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마운트만큼.
이해되시죠? 이게 내 계좌에서 출금을 하는 거고 이게 상대방 계좌에 입금을 하는 거예요. 이걸로 끝이에요. 자, 이걸로 끝인데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고요. 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고. 일단 이걸로 테스트를 해볼까요? 이걸로 테스트를 해보면 6번 다시 클래스 메인 6번을 가세요. 클래스 메인 6번으로 가셔서 자, 이번에는 어떤 코드를 테스트를 해볼 거냐면요. 어카운트 1번에서 어카운트 2번으로 5,000원을 송금을 해볼까요? 5,000원을 이체. 그러니까 1번이 보내는 사람이에요. 2번이 받는 계좌예요. 네. 계속 깜빡깜빡거리네요. 여기가 돈을 보내는 계좌. 어카운트 2번이 돈을 받는 계좌. 보내시는 분, 받으시는 분. 이거를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 그럼 메서드를 누가 불러야 될까요? 트랜스퍼 해라. 누가 불러야 될까요? 어카운트 1번이 불러야 돼요? 어카운트 2번이 불러야 돼요? 지금 우리가 설계한 거는 내가 누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클래스를. 그죠?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보내겠다라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메서드를 어카운트 1번이 무엇을 해야 돼요? 트랜스퍼를 해야 돼요. 얼마를? 5,000원을 누구에게? 어카운트 2번에게.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요. 결과 확인하기 전에 어카운트 1번은 지금 현재 상태가 8,000원이죠. 8,000원에서 5,000원을 보내버리면 얼마가 남아있어야 돼요? 3,000원 남아있어야 되고요. 3,000원 남아있어야 되고 어카운트 2번은 얘가 아마 어카운트 2번일 거예요. 1,000원으로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여기에 5,000원이 늘어났으면 6,000원이 됐겠죠. 어카운트 1번은 3,000원이 되어 있어야 되고 어카운트 2번은 6,000원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까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어카운트, 요거는 조금 헷갈리기 쉬우니까 여기다 밑에다가 줄바꿈 하나 좀 할게요. 줄바꿈 하나 넣고 어카운트 1번의 인포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어카운트 2번의 인포를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네. 됐죠? 어카운트 1번은 3,000원, 어카운트 2번은 6,000원. 송금이 된 거예요. 1번에서 2번으로 송금이 됐습니다. 됐나요? 자, 코드를 잠깐 좀 볼게요. 보내기 직전의 상태를 보면 어카운트 1번은 그림 그려놓고 시작할까요? 자, 여기가 어카운트 1번이에요. 어카운트 1번인데 보내기 직전의 상태를 보면은요. 계좌번호, 계좌번호는 1, 2, 3, 4, 5, 6으로 끝나요. 4, 5, 6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밸런스, 잔액은 8,000원이 있었어요. 8,000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카운트가 있어요. 두 번째 어카운트는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 금액을 입금하거나 송금한 적이 없어요. 두 번째 금액은 우리가 1, 2, 3, 7, 8, 9로 만들었을 거예요. 7, 8, 9로 만들었고 밸런스는 1,000원으로 만들어 놓고 바꾸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누가 호출을 했냐면 어카운트 1번이, 그죠? 어카운트 1번이 트랜스퍼를 호출하면서 5,000원과 어카운트 2를 줬어요. 5,000원이라고 하는 금액과
어카운트 2라고 하는 요 어카운트 2의 주소를 준 거예요. 얘를 가리키고 있는 지역 변수가 어카운트 1번. 그리고 얘를 가리키는 지역 변수가 어카운트 2번. 이쪽이 메모리 스택. 이쪽은 메모리 힙인 거예요. 어카운트 1번이나 어카운트 2번은 단순히 힙에 있는 객체를 찾아갈 수 있는, 가리키고 있는 참조,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어카운트 1번에서 트랜스퍼를 하면서 금액과 얘를 줬다라는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여기를 찾아갈 수 있는, 힙에 있는 이 녀석을 찾아갈 수 있는 변수를 줬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상태에서 그럼 메서드로 가보죠. 트랜스퍼라고 하는 메서드로 가볼까요? 트랜스퍼라고 하는 메서드로 가보면 내 계좌에서, 이때 내 계좌는 누구예요? 이때 나의 계좌는 어카운트 1번이죠. 그죠? 어카운트 1번의 밸런스 찾아가지고 줄이는 거죠. 그쵸? 어카운트 1번의 밸런스 찾아가서 이 8,000원에서 5,000원을 빼버리는 거예요. 여기 5,000원 줬으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어카운트 2번이라고 줬잖아요. 그죠? 일단 내 계좌에서는 5,000원 빼는 거는 쉬워요. 8,000원에서 5,000원 빼버리면 남는 거는 3,000원. 그죠? 밑에 있는 거에서 무슨 동작을 했어요? 여기서는 누구의 밸런스를 찾았어요? 2의 밸런스를 찾았어요. 2의 밸런스를 찾았다는 거는 어카운트 2번. 어카운트 2번에 여기를 찾아간 거죠. 여기. 어카운트 2번을 찾아가서 거기에 밸런스에다가 여기서는 무엇을 했어요? 더하기를 했죠. 얼마를? 똑같은 5,000원. 똑같은 5,000원을 더하기를 했으니까 1,000원 더하기 5,000원이니까 얼마? 6,000원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서 그 각각을 출력을 한 거죠. 계좌번호 1, 2, 3, 4, 5, 6은 3,000원으로 바뀌고 1, 2, 3, 7, 8, 9는 6,000원으로 바뀌어 있는 정보가 보이는 거예요. 네, 코드 이해되십니까? 네. 파라미터에 어떤 객체를 넣었는지, 그리고 그 메서드를 호출하는 객체가 누군지, 이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클래스라고 하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클래스 뭐 하는 거다? 변수 선언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어디 사용됐을까요? 지역 변수 선언할 때. 지역 변수 선언할 때 어카운트, 클래스 이름 사용됐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 파라미터 선언할 때. 파라미터도 지역 변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new 해가지고 저장했잖아요. 그 값을 저장하는 파라미터. new로 생성되어져 있는 그 객체를 저장할 수 있는 지역 변수. 이렇게 파라미터 선언할 때도 할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어제 했었던 것처럼 뭐 return this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자기 자신을 리턴하는 뭐 그런 거는 할 때 클래스 자체를 리턴하는 메서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타입일 뿐이에요. 변수 선언할 때 사용하는 return 타입을 선언할 때 사용하는 변수 타입인데, 그 변수가 어떤 변수냐? 여러 가지 종류들의 데이터들도 가지고 있고 기능도 가지고 있고, 데이터와 기능이 묶여 있는 하나의 이름으로, 어카운트라고 하는 하나의 이름으로, 스튜던트라고 하는 하나의 이름으로 기능들이 묶여 있는 그런 데이터 타입이 무엇이다? 이게 클래스다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말씀을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 뭐 프라이빗 이런 거를 공부를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렇게 그 어떤 객체의 멤버 변수들을 직접 접근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른 객체의 변수를 직접 접근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퍼블릭으로 공개가 되어져 있는 메서드만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자, 결국 내 통장에서는 출금하겠다, 상대방 통장에 입금하겠다. 자, 이거는 뭐냐면 전부 다 메서드로 만들어져 있죠. 좀 문제가 좀 있네요. 네. 출금하겠다라는 메서드 있고요. 입금하겠다는 메서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줄의 그 코드 대신에요. 코드 대신에 메서드를 하셔도 돼요. 메서드를 사용하셔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 계좌는 뭐예요? this죠. this에서 출금하는 메서드가 뭐예요? withdraw. 얼마? amount. 전달받은 amount를요. 전달받은 amount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나는 출금하겠다. amount를. 그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어디죠? to죠, to. 상대방은 무엇을 하겠다? 디파짓을 하겠다. 얼마를? amount를. 이렇게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낫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기능이긴 하지만 그 객체 지향에서 그 데이터 캡슐화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그 데이터들은 전부 다 감춰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코드를 쓸 수 없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럴 때에는 퍼블릭으로 공개가 되어 있는 메서드를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내 통장은 출금하겠다 금액을, 상대방 통장은 입금하겠다 금액을. 이렇게 하면 오히려 코드를 읽기도 더 쉬워지죠. 그렇죠? 요것보다는 이게 코드를 읽기도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바꿔볼 수가 있겠다라고 합니다. 내용은 결과는 똑같아요. 이렇게 쓰나 메인에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결과 이렇게 바뀔 거예요. 똑같은 결과를 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카운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완성시켜 봤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어요?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저희가 클래스라고 하는 거, 클래스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대상, 오브젝트가 있는데 그 오브젝트가 가질 수 있는 데이터들을 필드, 멤버 변수로 선언을 하고, 그리고 그 오브젝트에 필요한, 오브젝트가 가져야 되는 기능들을 메서드로 만들어주고, 데이터들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생성자를 포함시켜서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준 데이터 타입을 우리는 클래스라고 한다.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지역 변수, 파라미터, 그리고 메서드의 리턴 타입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 변수 선언에서 사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거 마무리 지었고요. 자, 이번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중요한 몇 가지 그 개념만 딱 그 주석으로 정리를 하고요. 실제로 코드를 만드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게요. 일단 내용 정리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일을 먼저 하나 만들게요. new. 그 다음에 패키지. 같은 그 프로젝트 사용할게요. 이름은 edu.java.modifier라고 할게요. modifier 1번. modifier라고 하는 단어가 수식어라고 하는 뜻이에요. 수식어. finish라고 하시고요. 우선 메인 클래스 먼저 만들겠습니다. 클래스라고 하시고요. modifier main 1번. 여기서는 메인 메서드 체크해 주세요.
메인 메서드. 모디파이어 메인 1번, 메인 메서드. 그리고 피니시 하시면 됩니다. 클래스를 만드실 때 잘 보시면은요, 여기에 네임 밑에 있는 이거 있죠. 모디파이어라고 되어 있죠. 모디파이어. 그렇죠? 클래스 이름 바로 밑에 모디파이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퍼블릭, 패키지, 프라이빗, 프로텍티드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저희가 공부할 내용이 여기 있는 단어들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걸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슈퍼클래스와 인터페이스가 무슨 뜻이냐를 공부를 할 거고. 그러면 이 메뉴에 있는 내용들을 거의 아시게 될 거예요. 네, 자, 피니쉬 하시고요. 어디다 정리할까요? 여기다 정리할까요? 여기다 그냥 이렇게 정리할게요. 모디파이어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먼저 다룰 수식어는 접근 수식어예요. 접근 제한. 접근 제한을 나타내는 수식어예요. 우선 접근 제한 수식어의 종류부터 설명을 드리면 종류는 private, 패키지, protected, public이라고 하는 네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public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이 봤었죠. public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봤었고 그동안 여기 있는 것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제가 다른 단어들은 그냥 사용을 했는데 패키지만 괄호를 했어요. 패키지만 뭐 이유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기능. 접근 제한 수식어 액세스 모디파이어의 기능입니다. 첫 번째는 field. 멤버, 다른 말로는 멤버 변수. 멤버 변수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합니다. 두 번째 기능은요. 누구에 대한? 메서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성자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어디에 이 네 가지는 이 private, package, protected, public이라고 하는 수식어는 어디 앞에 붙이는 거다? method 앞에, 생성자 앞에, field 앞에. 우리는 지금까지 field 앞에는 한 번도 붙여본 적이 없어요. 변수 선언할 때 public이니 프라이빗이니 이거 붙여본 적이 없죠. 근데 메서드를 만들 때는 항상 퍼블릭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그게 메인 메서드든 우리가 만드는 메서드를 만들 때는 퍼블릭 붙였단 말이에요. 생성자를 만들 때도 항상 퍼블릭 붙였죠. 왜 붙이는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그냥 무조건 퍼블릭 붙이고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도 더 붙일 수가 있다. 필드, 멤버 변수에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클래스를 만들 때 클래스 안에서 선언되는 녀석들. 얘네들이 전부 다 멤버예요. 멤버. 필드는 멤버 변수. 메서드는 멤버 메서드. 클래스의 멤버. 그러니까 같은 이름으로 묶여있는 녀석들이 멤버인 거죠. 응? 뭐 어카운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묶여있는 녀석들이 같은 멤버들이란 말이에요. 그 멤버들에는 변수가 있고 메서드가 있고 생성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멤버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어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의 멤버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어를 해주는 게 그게 바로 프라이빗과 패키지와 프로텍티드와 퍼블릭이에요. 그럼 이 멤버들이 뭐가 있느냐? 클래스의 멤버들이란 필드와 메서드와 생성자다. 세 가지. 제가 지금 클래스 앞에도 퍼블릭이 붙어 있죠. 클래스 앞에도 퍼블릭이 붙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는 클래스라는 말은 안 쓰고 있어요, 지금. 그거는 나중에. 왜 그러냐면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프로텍티드, 프라이빗 이런 거 못 써요. 퍼블릭이냐 패키지냐 둘밖에 없어요. 네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패키지나 퍼블릭밖에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뺐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거는 클래스의 멤버들이다. 클래스의 멤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프라이빗부터 볼게요. 프라이빗은 선언된 클래스 내부에서만 직접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접근 가능하다,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변수 같으면 값을 읽어오거나 값을 변경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메서드 같으면 그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다는 의미가 돼요. 생성자면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다. 이게 사용이에요. 접근 또는 사용. 프라이빗은 클래스 내부에서만 사용 가능해요. 프라이빗은. 자, 패키지. 두 번째. 패키지는 같은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들에서 직접 접근,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패키지는 제가 괄호를 쓰는 이유는요. 패키지라고 하는 수식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패키지라고 하는 수식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수식어가 아무것도 없는 거. 이게 패키지 권한이에요. 그래서 제가 괄호를 쓴 겁니다. 여기에 패키지 이런 식으로 수식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패키지라고 하는 건 어떤 데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줄에 내 클래스가 무슨 패키지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선언문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패키지라고 하는 수식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빈칸으로 비워두는 거. 빈칸으로 비워두는 게 패키지 권한이에요. 빈칸으로 비워두는 게 패키지 권한이고 그렇지 않으면 퍼블릭, 프라이빗 이런 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괄호라고 하는 겁니다. 괄호라고 쓴 겁니다. 이거는 수식어가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근데 패키지 안에서만 사용되는 거여서 같은 패키지 안에만 사용되는 거여서 제가 접근 권한을 패키지라고 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프로텍티드는 오늘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프로텍티드는 두 가지. 같은 패키지에 있거나 또는 상속을 받는 클래스 안에서 직접 접근하거나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프로텍티드. 근데 이 프로텍티드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면 상속까지 공부를 해야 프로텍티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같은 패키지냐 아니냐는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지만 상속은 우리가 아직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텍티드는 상속 공부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퍼블릭. 퍼블릭은 어디서든지 사용 가능하다. 어디서든지 직접 접근이나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퍼블릭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프라이빗은 사적인 그런 뜻이잖아요. 사적인, 프라이빗이. 퍼블릭은 공공의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라이빗은 나만 가지고 있고 나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그게 프라이빗이고요. 퍼블릭은 공공재로 노출되어 있어서 공공재로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있어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거. 그게 퍼블릭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프라이빗과 퍼블릭만 구별하시면 되고요. 이 네 가지를 처음에 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딱 두 가지만 알고 계셔도 돼요. 일단은 프라이빗과 퍼블릭만 구별하실 수 있으셔도 돼요. 프라이빗, 나만 사용하겠다. 퍼블릭, 누구나 사용 가능하게 하겠다.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같은 패키지냐, 상속받는 클래스냐, 이런 정도의 차이가 더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용만 정리를 하고요. 내용만 정리를 하고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에 시작할게요. 그리고 40분에 저희 출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